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도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 이론이나 이 문제를 통해서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시험을 이제 본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쓴 답안하고 좀 이제 맞는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라고 이제 하는 강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답안 자체도 요 답안에 이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 답안이 너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답안에 맞춰서 본인이 쓴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핵심 키워드와 그런 방향을 맞춰서 썼으면 이제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것처럼 똑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 같이 그 기출 백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별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또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고 진짜 실전 모의고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만 정말 해도 뭐 거의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운 것들이 많았죠. 예. 자, 일단 1번 문제의 영역은 지금 그 함수의 발달 단계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글쎄 이런 거 좀 이렇게 1번 기입형 문제에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 기입형에서 단계,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반일레 그 단계를 쓰는 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뭐 단계가 또 하나 꼭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아닌 듯 해도 은근히 헷갈리고 실수를 많이 그 조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무슨 단계를 내는 게 출제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봤을 때 뭐 가나다라마 설명 자체가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뭐 걱정 없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할 때도 가를 보면 뭐 고대 바빌로니아 막 이러면서 그리스 천문학이 벌써 나오면 그냥 저걸 보는 순간 그쵸? 그냥 전함수 단계라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문자 사용해서 비에트 나오고 데카르트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 연구에서 공부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친절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대수적 함수 단계라는 걸 뭐 알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해석, 뭐 데데킨트, 칸토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저걸 보면서 뭐 집합적 함수 단계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갈릴레이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 얘기가 나오니까 기하적 함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가 이제 프리의 급수 나오니까 논리적 함수 단계. 그래서 뭐 사실은 그거를 전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역사적 발달 단계를 보는 건데 이 지문을 이렇게 똑같이 인용을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 특별히 이걸 보면서 무리 없이 썼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은 조금 드물긴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 가나다라마를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그런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안타깝죠, 너무. 예. 그래서 아무튼 함수 발달 단계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함수에 대한 게 이제 좀 한동안 뭐 물론 함수의 어떤 그래프 지도법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나왔었지만 예전에는 어떤 미적 분학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살짝 그런가 했는데 또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 그 수교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누구나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가나다라마를 다 알고 뭐 기하적 집합적, 논리적을 다 아는데 그 순서를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순서를 헷갈렸을 수도 있고 아예 이제 가물가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정말 쉽게 나오면 또 그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좀 그쵸? 자, 근데 두 번째로 나와 있던 거는 이제 APOS, 그쵸? 이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말고 문제풀이 할 때도
그 정확하게 똑같이 단계를 쓰시오. 물론 예전에 기출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풀이 할 7, 8월에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대로. 예.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5번, 이제 A형의 5번 이 문제는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 여기서 APOSE 자체를 되게 여러 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참 중요한 이런 얘기는 한데 그동안에 이제 객관식 시험 볼 때 이 서답형으로 바뀌어서 6번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만들어서 풀고 그다음에 그 전에 기출 문제도 보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의 단계 자체를 써보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수하고 그 일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주인공이 민수잖아요. 이제 본인 자신이 조립제법은 잘한다는 거죠. 나눗셈을 조립제법으로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값을 입력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게 얘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저 당시에 나눗셈만 했던 앤데 친구는 자기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잘 아는데 이해가 안 가고 친구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앤데도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저 선생님이 입력하신 값 나오는 값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답안 작성을 하시는 방향을 이 민수의 이 상태를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요거죠. 민수 일지에서 그 상황을 행동과 과정이랑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쓰는 방식은 사실은 뭐 민수에 대해서 긍정으로 쓰든 부정으로 쓰든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라는 게 뭐냐 민수는 뭘 못해서 뭐 아직까지 친구보다 못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든가 아니면 민수와 친구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관련지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민수가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해서 결과값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값을 넣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입력값이 나고 출력값이 나오고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라 그냥 기존의 계산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값만 얻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왜 그렇지 이렇게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행동의 단계가 민수예요. 근데 친구는 그 과정을 설명을 여기서 보면 그러죠. 여기서 모르는 내 친구는 잘 설명을 했다. 그쵸? 예. 그래서 자기는 속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 친구는 입력된 값에 따라 나눗셈의 결과가 나머지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저게 나머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x-2로 아까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얘는 그것을 인식하는 상태니까 얘는 이제 내면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튼 과정이고 민수는 행동이라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쓰시면 다 맞아요. 꼭 이렇게만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얘네들의 상태와 민수가 내면화 일어나지 않아서 행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과정의 단계다 이거라 해도 되고요. 뭐 민수 상태가 지금 아직까지 뭐 내면화가 일어나서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행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이랑 과정을 갖고 같이 설명을 하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제2 거죠. 제2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또 친절하게 과정이랑 대상으로 또 관련을 지어서 하래요.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예요. 제2는 사실은 이제 친구보다는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잘 아는 입장이죠. 이제 완전히 스키마가 구성이 된 상태고 얘한테 설명을 할 때 지금 이제 갑자기 함수의 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2, 1 이런 식의 합까지 뭔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니까 얘가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하지. 얘는 그저 함수가 x의 값을 넣으면 입력을 하면 y의 값이 출력, 입력과 출력이 함수라는 것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왜 갑자기 f하고 g에다 2 막 이렇게 혼란이 왔는 얘는 사실은 여기에서 원하는 과정 대상으로 봤을 때
함수를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하면서 집합에 대해 조작하는 그 과정이 대상화가 돼서 함수를 대상으로 보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선생님은 당연한 그 상태이니까 여기 좀 말이 선생님의 그 상태라고 하긴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선생님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의 선생님의 설명이 얘가 이해가 안 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얘는 아직까지 함수 자체가 입력 출력으로만 보는 과정에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정의 상태에 멈춰 있으니까 이러한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의 함수를 대상으로 보는 그거보다 아직 못 미쳤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면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민수는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 과정으로 못 간 행동의 단계라는 뜻. 그 다음에 J는 예를 들어서 함수를 과정으로만 보고 아직 함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저도 이제 문제 보고 막 급하게 답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빠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선생님 요게 참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태를 아직까지 못 미쳤다라고 쓰셔도 되고 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들의 키워드만 보시면서 쓰신 답안을 그렇게 이제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네. 자, 윤교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데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재미난 이제 축구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의 위치 관계에서 이 직선이랑 원의 교점.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방정식의 다시 말해서 그 판별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이 두 개이면 이게 두 점에서 근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고 중근이면 한 점에서 접하고 근이 없으면 안 만난다. 이런 이론적인 건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에서 원한 건 이거였어요. 요번 시험은 이제 아주 정확한 명시를 그냥 아예 트래퍼스의 수평적 수학과 수적 수학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늘 그냥 뭉뚱그려서 수학과라고 말했을 때 상당히 그게 이제 재작년의 문제에서 한번 마지막 그 논술에서 수학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라 그랬을 때 그게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거는 뭐 답안을 공개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논란이 맞을지 어쩌면 그게 두 가지 입장이 다 맞아요. 응용적 수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입장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아마 이 말을 명시해주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걸 보고 되게 헷갈려 했을 수 있어요. 마치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응용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본론으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수직적 수학화라는 자체는 반성의 단계가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사고가 하나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반화가 되는 아주 추상적이고 세련된 형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교사, 윤 교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 안에서 원과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의 그 기억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수평적 수직적을 명시해 준 것 같아요. 거기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응용적 수학화까지는 사실은 프로이덴탈의 전체적인 수학화 이론과 트래퍼스가 수평 수직을 구분한 자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응용까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시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안을 보면 이제 일단 요거는 다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싱거워서 그랬는지 이제 이론적인 걸 좀 간단히 명시해라 이런 걸 하나 줬어요. 사실 우리에게 더 좋죠. 이렇게 되면 부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윤교사가 하고 싶은 건 도형의 방정식 안에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쵸? 관계를 지도하는데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제일 우리가 수학화의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축구공이랑 골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공이랑 골라인이라는 현실 세계의 문맥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이 꼭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또 더 중요한 말이 그 골라인을 좌표축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축구공을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과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아까 우리 다시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여기 보시면 이 좌표 평면 안에서 원과 직선에
직선과 원의 방정식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변환하는 수평적 수학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실 세계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세련되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일반화로 다가갈 수 있는 개념을 추출해내는 수직적 수학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어떤 수평적 수학화를 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원과 직선의 관계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 일반화를 시켜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수직적 수학화를 통해 지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맨날 말했던 좀 더 추상적이고 뭐 세련된 형식화가 무엇냐.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제 이런 말이 없었다면 또 순간 헷갈려서 응용적 수학화까지 선을 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안은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진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이 상황 안에서 참고를 하시면서 본인의 답을 이걸 보면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저렇게 해서 흐름에 맞게끔 제대로 잘 썼는가 이렇게 해서 가채점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다 쓰셨을 테니까 맞았을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구공 골라인의 현실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좌표평면상 안에서 표현하는 수평적 수학화, 마지막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수직적 수학화로 가는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쓰셨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안에 껴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말한 거지만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만든 답안이긴 하지만 이 본인들이 쓰신 답안에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더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양이 많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답안지에다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하나 올려드리려고. 근데 정확히 모자르지 않아요. 하나도 칸을 넘거나 이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다 쓰는데 뭐 자리가 없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것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정확히 잘 낸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B형으로 가서 볼게요. 예, B형으로 가서 라카토스도 마찬가지죠. 라카토스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특히 2번이나 하면서 중간중간에 1호라는 것도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답형으로 본 6번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아쉽다. 나올 것이다. 그 전에 너무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나왔었는데 또 나올 때가 되지 않냐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랬는데 올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요렇게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기입형에서 기역 니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B형이 1번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일단 기억에 관련된 거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답으로 볼게요. 예,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번호 문항 자리 자체도 우리가 늘 모의고사에서 1번, 5번, 6번, 뭐 1번, 3, 4, 5번 이렇게 했던 그게 습관이 돼서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그 습관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모의고사를 볼 때 우리가 연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했다면 되게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 지문이 막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멍까지 기억의 구멍까지 똑같이 나와서 정말 이거는 진짜 그렇죠. 되게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수교 자체에서 마음이 편안한 거 우리가 공부의 목적으로도 늘 말했지만 그러면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남는다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내용하게 더 집중을 하고 실수를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교에서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이접기의 활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떤
아직까지 너무나 어려운 연역적인 형식적 증명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경험적인 정당화, 귀납 추론에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 성질을 이제 그러면 이 중심을 따고 내려온 얘가 여기에 현을 이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알게 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이제 이 연역적인 거. 그리고 제가 가끔은 막 이런 거를 써보라 그랬잖아요. 증명 써보라고. 근데 그게 증명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자꾸 써보라 그러는 거냐면요. 그걸 몇 번 써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니까 자꾸 써보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의 말을 채워 넣으라는 거는 당연히 맞으셨을 것이고, 두 자료에서 정당화 방법을 비교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써라. 지금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물론 기억에 들어가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이 얘기고요. 예. 근데 사실 저건 이제 그대로 지도서를 인용한 거예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재 연구에서 1번의 함수 발달 단계도 그렇고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당화의 기준으로 경험적 정당화, 근데 어떤 추론의 방법으로 보자면 기납 추론, 연역 추론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정당화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추론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이제 1번 종이 접어가는 것처럼 하는 경험적 정당화를 통한 추론 활동으로 기하 성질을 이해한다는 거죠. 무슨 성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이해한 성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낀 후,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 이제 뭐 기호도 필요하고,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기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야 하는 용어, 기호 이런 거를 이제 형식 논리 규칙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이해시키면서 자료 이와 같이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이게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거 써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갈 때는 단계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보다 경험적 정당화, 귀납 추론, 활동을 시키자, 활동을. 그래서 뭐 한다? 필요성을 느끼자. 내가 확인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자. 결론은 뭐자? 연역 추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순서. 사실 그게 맞는 거죠. 학생 수준을 다 떠나서라도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인지 수준과 또 더불어 흥미 또한 마찬가지죠. 흥미 위주로 이걸 만약에 뒤바꿔서 수업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인 거잖아요. 그 전에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죠. 이거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로 나왔어요. 여기는 자료 1, 자료 2인데 그때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료 2 그땐 나였는데 이게 연역적 추론 자체로 지문 논술 문제였기 때문에 나처럼, 그러니까 연역적 추론이죠. 예. 저런 형식적 정당화로만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점을 물은 게 아니라 그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험적 정당화에서 형식 정당화로 가라 이거고, 그 가는 과정 안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각 학생들이 이러한 정당화 활동, 추론 활동, 기납적인 추론을 통하여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타당성을 조사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껴서 결국에는 교사가 약간 어느 정도의 용어나 기호 사용을 이제 익숙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안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빠뜨리지 않고 잘 썼다 하면 이거 다 점수 받을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아주 정말 예상했던 것들이 다 나온 거라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 들어간 상관관계죠. 아직 이제 중3의 그 세계 저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참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는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좀 정성을 들인 것 같은데, 아까 같이 좀 너무나 완전히 인용을 해버리면 좀 쉬운데,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 정리, 분석, 결론, 그래서 아주 잘 해놨어요. 예.
그러면서 아주 평가 항목 자체를 프로젝트 평가 방법을 할 것이고, 이 자체가 프로젝트 평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나눠준 거죠. 휴대폰 사용 시간이랑 수면 시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평가 항목을 이렇게 줬죠. 그러면서 프로젝트로 평가하기에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늘 연습을 한 게 거꾸로 연습을 많이 했죠. 이런 거는 무엇으로 할까? 프로젝트. 이게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한 2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뭐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걸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번엔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논술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논술 문제에 낀 거 있던 거하고 똑같죠. 평가 항목을 이렇게 준 건 유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배점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방법 요거 이유 하나 써야 되고, 3번으로 한 거 잘했냐? 결론 4번으로 한 거 잘했냐? 이걸 각각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상관관계를 지도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에 이런 특정한 주제, 일단 중요한 건 특정한 주제로 자료 수집 정리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평가로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프로젝트 평가로 적절하다, 또는 특정한 주제를 주었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랬으면 조금 점수는 부족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특정한 주제를 줘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 이것까지도 애들이 그것까지 다 써셔야 점수를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주제로서 뭐 조별 활동을 해서 프로젝트에 적절하다라고만 했다면 아마 기존에 여기에 배당된 배점이 한 반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은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죠. 옳게 분석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여기 가서 보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예, 수면 시간이 오를수록 전화 많이 쓰면 수면 시간 적은 거 이런 게 이제 이거로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저러한 분석은 했는데 그 다음 지문이 결과가 맞게 적절하게 판단했냐에서는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해야죠. 예, 여기서 예, 전화 좀 그만 쓰면, 예, 이건 부모님들의 바람이겠지만 수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맞기도 맞아요. 물론 맞을 수 있죠. 맞아요. 사실은 사실은 맞는데 수학 자료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하고 원인과 결과하고를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수면 시간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줄인다고, 휴대전화 시간만 줄인다고 수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추론한 건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하고 수면 시간에 그래서 인과관계로 보는 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쓰셨으면 이거 문제 없이 다 맞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따지고 보면 훈련을 많이 열심히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 쓰셨으면 그거는 열심히 하신 거고요. 이게 쉬운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건 사실은 3가지나 돼요. 네, 여기서 질문은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써야죠. 3번 맞나 4번 맞나 써야죠. 한 5분 안에 썼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되게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쓰고, 그게 문제를 보고 연습한 거에서 딱 답을 찾아서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생각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 라는 상황이면 어려운 문제죠. 근데 바로 쓰셨다는 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가신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에 준해서 쓰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문제 볼게요. 예, 이제 무리수의 개념, 우리가 이제 수 지도하는 거는 늘 너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정수의 처음에 음수 계산할 때에 대한 그 수많은 모델이나 이론이나 또는 인지적 장애나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그리고 계속해서 잘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무리수 개념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선생님이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무리수하고 실수 정의를 하면서 뭐 여기 나타내는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공학적 도구를 썼어요. 네, 루트 2를 무리수라는 걸 배우려고. 그래서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설명하기 위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였네요. 그런데 1호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교사가 말해주죠. 정보처리 능력 함량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정보처리 능력 함량하기 위한 교사 방법이 막 떠오르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볼게요. 이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다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가장 근접한 거는 이거예요. 가장 근접한 거. 계산 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계산을 안 하게 해주면서 개념 원리 법칙에 의해 문제 해결력 향상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학적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했어요. 예, 루트 2 무리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했고 교재 연구 맨 뒷판에 수지도 뒤에 맨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이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공학적 도구를 얘기할 때 하다못해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공학적 도구를 쓴다는 거는 지금 뭐 루트 2를 가지고 막 소수점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가 애들이 찾다 보면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그 얘기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어야 이제 요게 가장 근접하고 그다음에 사실 다음 것도 두 가지가 더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뭐 부분 점수 좀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절대 안 나올 수가 없고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 낑겨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는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오늘 지도하고자 하는 게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지도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이 갑자기 선생님 제가 무슨 수를 입력했더니 엑셀 수를 넣었더니 뭐 이게 돼요? 뭐 막 이러면서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너무 티가 확 났죠. 그러니까 절대 요번에는 정말 이거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건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얘기를 쓰는 것도 뭐 요렇게만 쓰시면 되죠. 결국에는 이제 무리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사가 사용한 교사적 보조수단이 스프레드시트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만 막 쏠려 있다. 그래서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난 교수학습 상황이다라는 그 얘기를 쓰면 되니까 여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5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딱 뭐 3이다, 4다, 5다 이렇게 내용학처럼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서술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들의 답이 솔직히 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쓴 답을 생각을 해서 준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그 어떤 피드백을 드려서 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설정하신 데 도움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궁금하셨던 또 다른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요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련된 거에서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되는 거는 이제 기출 분석 강좌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 보신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